엄마 보태주실 돈이 마땅치 않으면 굳이 상견례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대충 둘러댈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올 필요가 없다니? 뭘 둘러대? 오셔도 딱히 하실 말씀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처가에서 해주시는 돈 어떻게 쓸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엄마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오시는 게 낫죠. 내가 지금 나 위해서 그런다는 소리냐? 나는 괜찮다. 그러니 괜히 내 마음을 너가 넘겨짚고 결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만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상견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해질 거예요. 아들 결혼에 돈 안 보탤 거면 상견례 자리에 나가 할 얘기도 없다는 거냐?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야. 힘들게 번 돈으로 입히고 먹여 의대 공부 등록금까지 해준 걸로는 부모 노릇 모자란단 말이냐? 부모가 자식 돈 대주는 은행이냐? 50대 후반 신옥란 씨는 아들 돌 지나고 한 달도 안 돼 남편을 잃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애 낳아 키우며 살림만 살던 옥란 씨는 남편을 1차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으니 돌 지나 한창 걷고 싶어 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 리어카 포장마차 정도는 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비록 리어카지만 허가받은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붓고 아팠어도 괜찮았고 그렇게 매일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옥란 씨가 고생하면 고생하는 만큼 그게 다 옥란 씨 주머니에 쌓인다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을 맡아놓고 했으니 옥란 씨는 그렇게 벌어서 아들 뒷바라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는 한시도 옥란 씨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더니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포장마차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옥란 씨는 그런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까봐 먼저 나서서 엄마 일하는데 오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죠. 그런데 작은 도시라 기차역 주변이 시내라 할 수 있는 번화가인데도 아들이 그 근처로 얼씬도 하지 않은 걸 보면 옥란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옥란 씨 아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옥란 씨가 살고 있는 도시와 가까운 광역시의 국립대 의대에 합격한 겁니다. 옥란 씨가 과외 한 번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의대까지 가준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어도 옥란 씨는 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국립대라 하더라도 의대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았고 힘든 공부하며 기숙사 생활하는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내주고 싶어서 번 돈을 아끼고 아껴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본과 공부까지 마치고 나서부터는 월급도 받게 됐으니 아들 밑에 들어가는 돈은 없었으나 아들 등록금 내느라 받은 대출금 조금 남은 것도 갚아야 했고 몸도 정 같지 않으니 포장마차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어 그때부터는 옥란 씨 스스로를 위한 노후 자금 모으기 위해 또 여전히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의대 다니고 수련회 과정 밟는 동안 만나는 여자친구도 덜어 있는 것 같았지만 옥란 씨에게 정식으로 소개한 여자친구는 아직 없었으니 아들이 집에 다니러 올 때마다 옥란 씨는 아들에게 넌지시 만나는 아가씨는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시시콜콜 엄마에게 수다를 떨어주는 다정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옥란 씨는 그런 아들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군의관까지 끝낼 때까지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난 아들이 설마 노총각 되는 건 아니겠지 노파심도 생겼고 힘든 일 하는 아들이 얼른 좋은 짝 만나서 뜻 맞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30을 훌쩍 넘긴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인사시키러 데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옥란 씨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한껏 들떠 있는 옥란 씨에게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그래. 주말에 점심시간 맞춰서 오는 거지? 엄마가 준비 잘해놓고 있을게. 네, 엄마, 근데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뭐든지 말해봐. 엄마가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식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엄마 옷이나 한 벌 장만해 두시라고요. 옷? 무슨 내가 선보는 것도 아닌데 새 옷까지 사니? 있는 옷 깨끗하게 입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 옷 변변한 것도 없잖아요. 깔끔하고 괜찮은 걸로 꼭 사 입으세요. 아니, 얘가 난데없이 옷을 사 입으라고 난리야. 왜 그러는 건데? 여자친구가 집안도 좋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한 사람이에요. 인사 가는 날 엄마도 좋은 인상으로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새 옷 하나 사 입으세요. 아들은 며느리감에게 정숙 씨가 얕잡아 보이는 게 싫은 것인지 아니면 혹여 정숙 씨가 부끄럽기라도 한 것인지 기어이 옷 한 벌을 사 입으라고 2번, 3번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러는 것도 정숙 씨 입장에서 서운하게 들으려면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는 소리였지만 정숙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들 성화에 내키지 않는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을 뿐 서운하다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큰맘 먹고 포장마차 문 열기 전에 기차역 앞에 크게 서는 장에서 옷을 한 벌 샀는데 막상 새 옷을 장만하고 나니 옥란 씨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옥란 씨가 새 옷을 사 입는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던 겁니다. 내키지 않아 떨떠름하게 옷가게에 들어서던 것이 무색하게 기분이 좋아져서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날 장사하는 내내 콧노래까지 절로 흥얼거려졌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 며느리가 옥란 씨 사는 집에 인사를 왔는데 며느리감이 옥란 씨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그 브랜드 좋아하시는데 어머님께도 잘 어울리세요. 응? 블렌드? 이 옷이 어디 유명한 옷이냐? 나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양품점 주인이 골라주는 대로 산 거야. 며느리감이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며 머쓱해하는 게 보이니 옥란 씨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그래도 제 딴에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한 말이었을 텐데 괜한 말을 한 것 같은 무안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에 대충 맞춰주고 실없이 웃기나 하는 게 나았으려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옥란 씨는 그렇게 빈말로 자연스레 대처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다소 어색하게 첫 인사를 나눴지만 그래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밝은 나이라 옥란 씨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찌나 해맑게 많이 웃던지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점심 잘 먹고 과일도 하나 깎아 먹은 후 며느리감은 돌아갔고 그 며느리감 배웅하고 들어온 아들이 옥란 씨에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좀 제대로 된 옷을 살 것이지 시장에서. 그것도 짝퉁을 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대놓고 짜증을 내는 건 아니었지만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게 짝퉁인 줄 알았겠니? 나도 뭐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몇 개는 알고 있긴 하다만 아까 그 아이가 말하는 그런 브랜드는 명품인지 뭔지 처음 들어보는 거였단 말이다. 모르시면 좀 물어보시고 사실 것이지. 하필이면 짝퉁이에요. 무슨 로고 같은 게 떡하니 있는 옷이었으면 물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서 짝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뭐냐. 그런데 그 아이는 보자마자 바로 알더구나.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라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겠죠. 그러게 처음부터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셨으면 됐을 텐데요. 옥란 씨는 이리저리 변명도 해보고 괜히 쓸데없이 며느리감 이야기도 꺼내보고 하지만
아들은 영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며 옥난 씨를 타박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는 게 빤히 보여서 결국 옥난 씨는 마음에도 없는 미안하다 소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니 아들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 할 거였으면 같이 가서 지가 골라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지가 한 벌 사다 줬으면 됐을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옥난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만도 한 일이지 싶습니다. 그 밤 옥난 씨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키우며 크게 서운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씩 아들이 옥난 씨 마음을 쓸쓸하게 할 때면 학교 다닐 때 옥난 씨 포장마차 주변으로 얼씬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 생각나곤 했는데 그날 밤에도 그 시절 생각이 자꾸만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이고 내가 또 이런다. 부질없는 생각. 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또 이러네.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감이 인사를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옥난 씨가 포장마차 장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전화를 해 갑자기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이렇게 아들이 집에 온 적이 없었기에 옥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로 온단 말이냐?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가 이러는 애가 아닌데 걱정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장사 하루 쉬시고 집에 들어와 계시면 저도 곧 도착할 거예요. 아휴,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았을걸. 오늘 장사할 재료들도 다 사다 놨는데 말이다. 그거 다 해야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무튼 곧 찾아뵐게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지만 옥난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그날 장사할 만큼 매일 장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옥난 씨였으니 방금 장봐온 재료들이 그저 아깝기만 했던 겁니다. 부랴부랴 포장마차를 급하게 정리하는 동안에도 아들이 무심한 듯 했던 얘기가 맴돌았습니다. 이거 다 해서 얼마나 하냐니 땅을 파서 그 돈이 나온다더냐 싶었죠. 그날 장사하려고 했던 것들은 앞으로 며칠간 옥난 씨의 밥반찬이 될 겁니다. 장사하고 남은 것들도 버리지 못하고 늘 집으로 가져와 그렇게 옥난 씨 밥반찬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다 싸들고 집으로 돌아온 옥난 씨가 한숨 채 돌리기도 전에 아들도 집에 들어섰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며느리감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 옥난 씨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며느리감도 같이 왔으니 뭐라도 대접할 걸 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옥난 씨는 다시 한번 미리 연락을 좀 줄 것이지 싶었습니다. 아들이 금방 도착한다고 해 포장마차 정리도 겨우 했고 평소 집에 뭐 손님 대접할 만한 걸 놔두고 살지도 않았으니 옥난 씨는 급한 대로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것들을 아들 며느리에게 내줬습니다. 갑자기 온다고 해서 뭘 아무것도 준비도 못했구나. 그래도 귀한 손님 맨입으로 맞을 수는 없으니 맛이라도 보렴. 엄마도 참 이런 걸 내오시면 어떡해요. 얘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을걸요. 아들이 멋쩍은 듯 일부러 큰 소리를 내어 웃더라만 옥난 씨는 그 소리가 옥난 씨를 타박하는 소리인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귀하게 자란 며느리감이 포장마차에서나 팔던 걸 먹겠냐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옥난 씨는 괜히 또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뿐이기도 하고 마침 재료가 그대로 남아서 내온 건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온다고 해서 죄송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안 해도 돼.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아니야. 왜 그래요? 나 이거 좋아해. 그나마 며느리감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고맙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옥난 씨 마음에 불편함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이어서 내어놓는 말들은
옥난 씨를 더 작아지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가에서는 저희 결혼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거의 억도 넘게 쓰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옥난 씨는 옛날 사람이라 의사 사위 보려면 열쇠 3개는 해줘야 한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맞춰 그 말도 변했겠지만 맥락은 같은 거죠. 의사 사위를 그런 식으로 모셔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아예 그런 식으로 짝을 맞춰주는 중매쟁이들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옥난 씨 아들은 그런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좋아서 연애 결혼하는 것인데 무슨 애들 결혼에 억소리 나게 돈을 쓰려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혹여 아들이 처가에서 옥난 씨가 포장마차나 하는 호럼이라고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라도 들은 건 아닌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 옥난 씨에게 얼마라도 보태라 소리를 하는 것인가 싶어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들 직업이 의사고 박사 학위까지 한 며느리감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데 그렇게 둘이 벌어 살림 일구고 살면 되겠다 싶었던 옥난 씨였기에 결혼하면서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너희들 결혼에 그렇게 큰 돈을 내놓는다고 하시니 나로서는 그리 반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구나. 능력 있는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이뤄가며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많이 갖추고 시작하면 그만큼 더 좋은 거죠 뭐. 집값이며 뭐며 월급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돈 잘 버는 걸로 알아주는 의사 직업 가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쩌란 말이냐? 처가에서 해주신다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시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지만 나는 수호 결혼시킬 때 보태주려고 만들어둔 목돈이 따로 있지 않아서 말이다.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긴 하마. 옥난 씨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아들과 며느리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나니 옥난 씨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오느라 아들 결혼 자금은커녕 노후 준비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처가가 그렇게나 큰 돈을 보탠다 하니 포장마차 팔아서 그거라도 보태줘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하느라 옥난 씨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이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건 줄 몰랐는데 평소 머리만 대면 잠이 들던 옥난 씨가 아들 장가 보내는 일로 대체 며칠 밤잠을 설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고단한데도 잠이 쉬이 들지 못하니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 머리로는 아무리 더 생각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도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게 해준 포장마차를 팔자니 그 결정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해 상견례가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냐? 그래. 언제 어디서 하는 거야? 그날은 엄마도 장사 하루 접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번에는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것으로 옷도 하나 사려고 해. 그럼 되겠지. 옷도 옷인데요. 지금 옷이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 그때 제가 여쭤봤던 거요.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는지는 좀 알아보셨어요? 내가 지금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지 뭐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목돈이라고 만들 수 있는 게 포장마차 파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고 말이다. 엄마 보태주실 돈이 마땅치 않으면 굳이 상견례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대충 둘러댈게요. 옥난 씨는 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옥난 씨 귀로 들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올 필요가 없다니. 뭘 둘러대? 장사 하루 접고 가면 된다잖니. 오셔도 딱히 하실 말씀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처가에서 해주시는 돈 어떻게 쓸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엄마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오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내 말은 내 결혼에 내놓는 돈이 없으면 내 결혼에 대해 상의할 것도 없다는 거냐? 결혼을 돈으로 하는 게야. 엄마,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결혼이 다 돈이죠. 뭘 하든 돈이 드는 건데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런 이야기 하는 동안 무안해 하실 것 같으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위해서 그런다는 소리냐? 나는 괜찮다. 그러니 괜히 내 마음을 내가 넘겨짚고 결정하지 않아도 돼. 옥난 씨는 서운하다기보다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옥난 씨 아들은 옥난 씨가 모르는 사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난 씨는 어쩌다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만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상견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해질 거예요. 상견례는 그게 무슨 상견례냐?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내가 나 말고 엄마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상견례가 되냔 말이다. 엄마 안 오셔도 그냥 제가 처가 식구들한테 인사하는 자리로 만들면 되죠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오셔도 돼요. 아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옥난 씨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난 씨는 아들이 대체 상견례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들의 생각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거다 싶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상견례 자리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옥난 씨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들이 옥난 씨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따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들 결혼에 돈 안 보탤 거면 상견례 자리에 나가 할 얘기도 없다는 거냐?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야. 내가 왜 자격이 없어? 힘들게 번 돈으로 입히고 먹여 의대 공부 등록금까지 해준 걸로는 부모 노릇 모자란단 말이냐? 부모가 자식 돈 대주는 은행이냐? 옥난 씨는 아들에게 서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으로 내뱉게 된 진심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옥난 씨가 아들에게 가졌던 실망과 서운함까지 들춰지게 만들었고 옥난 씨는 드디어 아들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옥난 씨는 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죠. 그렇지만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인지 옥난 씨가 그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데도 뭐라 설명 한마디,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옥난 씨는 그런 아들에게 지난번부터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고 묻어두기만 했던 말들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너희 처가 될 집에서 결혼 자금 보태주지도 못하는 나는 사돈 취급도 안 하겠다고 하더냐? 그런 거야?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나도 사돈 맺기 싫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댁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서서 이러는 거라면 내가 아들 잘못 키운 것이지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해. 인성교육 제대로 못 시킨 내 탓이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너 공부시키는지 너도 빤히 알고 있었으면서 엄마 일하는 포장마차에 한번 나와 본 적이나 있냐? 옥난 씨는 결국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됐던 겁니다. 아들은 철들고부터는 옥난 씨 포장마차의 발걸음을 딱 끊었고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 그것도 지가 급해서 지가 아쉬워서 찾아왔던 적이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옥난 씨는 한창 장사가 바쁜 중이라 전화도 못 받았고 장사하는 옥난 씨가 은행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으니 답답한 아들이 기차까지 타고 왔던 겁니다. 그때도 아들은 제 볼일만 보고 바로 돌아갔었죠.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도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집에 다녀가는 것조차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 와서 이번 주말에는 한번 다녀갈 테냐고 물은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아들은 흔쾌히 오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차 타는 시간만 1시간이니 시내 안에서 오고 가는 시간들까지 합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게 변함없이 똑같은 아들의 변명이었죠. 그러던 아들이 지가 급해지니 바로 달려왔다가 제 볼일만 보고 또 그렇게 쌩하니 가버렸던 겁니다. 그때 옥난 씨는 아들 불러다 앉혀놓고 싫은 소리를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다 큰 자식이라고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 야단도 맞고 가르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싶다가도 힘든 공부하는 잘난 아들 괜히 기운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접었던 것이었는데 아들은 그런 옥난 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의사 아니라 더 잘난 사람이 돼도 인간이 안 됐는데 어디다 쓸 수 있겠어? 자식된 도리하고 사는 것부터 가르쳤어야 했다. 지 엄마한테 고생 많으시다. 힘드시지 않냐? 소리 한번 할 줄도 모르는 놈인데도 나는 그거 서운하게 생각 안 하려고 했다. 드러내어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옥난 씨가 한탄하며 자기 가슴을 내리치는 퍽퍽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옥난 씨 아들 귀에도 생생하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옥난 씨가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치는 그 소리가 아들에게는 옥난 씨가 아들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그제야 죄송하다 한마디를 겨우 하더라만 옥난 씨는 더 이상 아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아들이 다시 전화를 해도 안 받았고 뭐라고 보낸 문자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화나 문자를 그리 여러 차례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주말을 맞게 되니 아들이 옥난 씨를 찾아 10년 만에 포장마차에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옥난 씨는 그런 아들이 하나도 반갑지도 않았던 거죠. 연락도 없이 어떤 일이냐? 포장마차 근처에만 와도 큰일 나는 줄 알던 놈이 못하러 여기까지 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말도 할 것 없다. 상견례 날 제가 엄마 모시러 올게요. 아침에 일찍 올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상견례고 결혼식이고 간에 안 갈 테니 데리러 올 것도 없고 초라한 애미 부끄러워할 걱정할 것도 없다. 내가 바라는 것 아니냐? 부끄럽다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 게 비단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제 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될 것 같으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옥난 씨는 자신을 찾아와 빌고 있는 아들을 향해 담담하고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옥난 씨의 마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았죠. 이게 맞는 거라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옥난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는 걸 옥난 씨 아들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아들은 잘못했다 소리를 연거푸 내뱉으며 옥난 씨 주변을 맴돌며 옥난 씨 눈치만 살피는 거죠. 어서 돌아가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 많아질 시간이야. 여기서 이렇게 영업방해하지 말고 썩 가란 말이다. 엄마,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집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요. 어림없다. 다 필요 없으니 내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땐 정말 경찰 부를 줄 알거라. 옥난 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난 씨는 더 이상 잠을 설치지 않았죠. 알고 보니 옥난 씨 아들의 처가 될 댁에서는 애당초 형편 어려운 옥난 씨가 아들 결혼에 큰돈 보탤 거라는 걸 기대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될 아이도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바른 아이로 옥난 씨가 입은 옷을 명품이라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했던 것도 정말 악의 없이 반가운 마음의 한 말이었고 시장에서 산 옷이라고 했을 때도 괜한 소리를 해 난처하게 만든 것을
어쩔 줄 몰라 하던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며느리감은 결혼 준비를 하며 아들이 옥난 씨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을 하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나 좋은지 옥난 씨에게 연락해 부탁을 하는 거였죠. 그 덕분에 옥난 씨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상견례도 결혼식에도 안 오신다고 하시니 이상하게 여기시고 수호 씨한테 이것저것 추궁하듯이 묻다가 수호 씨가 어머님께 안 오셔도 된다고 한 걸 눈치채 버리셨어요. 그게 사실이잖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옥난 씨는 며느리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아들이 찾아와 그토록 간절하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이 옥난 씨를 상견례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장인, 장모 될 사람이 알게 되어 입장이 곤란해지니 그걸 무마하려고 찾아왔던 거죠. 그 사과만큼은 진심이길 바랐던 옥난 씨는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수호 씨 인성을 의심하고 계세요.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런 사위 볼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계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수호 씨 용서해 주시고 상견례에도 오셔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나는 그럴 생각 없구나. 도와줄 수가 없어. 너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 참 바르고 확실하신 훌륭하신 분들이다. 너도 너희 부모님 말씀 잘 생각해봐. 옥난 씨는 그렇게 며느리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결혼이 깨지게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옥난 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걸 어쩌나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죠. 결혼 깨져 잘 나가는 부자라는 척가 날려먹게 생겼으니 그래서 옥난 씨 포장마차까지 찾아와 용서를 빌려고 했던 거구나 싶어 오히려 아들에 대한 괘씸함만 더 커진 겁니다. 옥난 씨는 그런 아들 평생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번 일도 크게 깨닫고 반성하며 지속적으로 옥난 씨 마음을 돌리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쉽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옥난 씨는 아들 안 보고 살 작정까지 했는데도 마음에 크게 동요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홀가분하다 느껴졌고 장사하러 나갈 채비를 하면서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옥난 씨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